자, 봐봐. 해보자. 오늘은 이제 사동부터 해볼게. 자, 우리 사동은 시키는 거지. 피동은 당하는 거야. 사동의 반대말이 뭔지 있잖아. 주동.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 능동과 주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들은 주동문이면서 능동문이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밥을 먹다. 이 먹다는 뭐야? 그러면 철수가 먹는 건데 이 먹다는 기본적으로 주동이면서 능동이야. 주동과 능동의 차이는 뭐야? 주동은 직접 하는 거고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주동은 뭐야? 주체의 영역이고 능동은 의지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직접 먹으면 주동문에서 능동문인 거지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밥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밥은 어떻게 돼? 밥은 철수에게 먹히지. 그럼 밥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고 있지? 어떻게 돼? 피동돼. 근데 직접 당하니까 뭐야? 주동이면서 피동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기 의지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주동, 능동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동을 얘기하려면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지. 자, 먹이다, 먹게 하다, 보통은 이제 직접 사동.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일단은 철수는 먹이다, 먹게 하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를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사동이 되지. 시킨 거야. 근데 자기의 의지로 시켰지. 그러면 능동이지. 스스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와. 철수의 입장, 아니 영수의 입장이 나오고 밥의 입장이 나오는데 일단 밥은 똑같지. 밥은 어떻게 돼? 밥이 이번엔 영수에게 먹히지. 이건 똑같이 뭐야? 주동, 피동이고. 또 영수가 철수에 이렇게 밥을 먹게 되다. 이것도 피동의 일종이지. 영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영수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다. 이것도 주동, 피동이지. 그리고 간접. 간접사동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용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것도 똑같이 간접이냐 직접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동이면서
능동물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이제 그 사동이나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여기서 보면은 보통 어때? 접선을 붙이는 방법들 이렇게. 혹은 뭐가 있어? 보조용어를 붙이는 방법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사동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미사에 의한 사동. 우리 전미사 붙이는 거를 파생이라고 하죠. 그래?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죠. 사동, 월, 수동, 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용어에 의한. 이거는 통사적 사동 혹은 피동. 자, 그러면은 사동은 뭐야? 시키는 거지. 그리고 뭐의 반대야? 주동의 반대이고. 그리고 영어의 사역동사에는 그 다음에 피동은 당하는 거고. 능동의 반대이고.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미사에 의해 가지고 사동피동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는 뭐야? 보통은 어간과 어마러미 사이에 사동피동 전미사인 이히리히 우추 이히 기읍기를 붙이는 경우. 다 전미사지. 이런 전미사들을 붙이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먹이다, 돌리다, 재우다, 돌이키다, 일으키다, 없애다 같이 만들 수 있지. 다 사동이지. 걷게 하다, 일게 하다, 돌게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근 뒤에다가 플러스 시키다 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경우지. 예를 들면 합격시키다, 공부시키다. 또 피동을 만들 때에는 여기 3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4, 5, 6 이렇게 갈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합해야 되니까. 피동 만들 때는 어간과 어마러미 사이에 이히리기를 붙이지. 예를 들면은 기다. 피동 뭐가 있지? 사동품이 생각이 안 나요. 기다. 돌리다, 돌기하다. 웃기다, 웃기하다. 뭐가 있지?
보이다나 안기다는 원래 둘 다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보이다나 안기다 같은 경우에도 피동이 되겠지. 이건 사동 피동 형태가 똑같아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덕은 플러스 되다 이렇게 됩니다. 합격되다, 추방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언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 보조용언은 어떻게 돼? 용언에다가 어미 부분을 뭐뭐게 하다 이렇게 붙이거나 뭐뭐게 시키다 이렇게 붙이지. 이 부분이 뭐야? 본용언이고, 이 뒷부분이 보조용언이고. 예를 들면은 먹게 하다, 놀게 시키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번 용언 플러스 뭐뭐게 되다가 뭐뭐 시다 이렇게 되지. 이것도 앞부분이 본용언, 뒤에가 보조용언. 그러면은 먹게 되다, 놀아주다. 이게 사동피동 만드는 방법들이지. 물론 이런 방법들 말고 아예 의미상의 사동피동도 있지. 예를 들면은 의미상 사동피동은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냥 사동이면서 피동인 거지. 예를 들어서 홀리다 같은 거 봐봐. 홀리다는 홀리게 하다나 홀리게 되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 그냥 사정적 의미가 얘는 어때? 홀다라는 건 없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그냥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야. 또 이런 경우 있지. 피사에 되다, 살에 당하다지. 이거 피동의 의미 가지고 있지. 사역, 일을 시키다. 이것도 사동의 의미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문법적 의미라기보다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냥 사동과 피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 외에 그게 아닌 경우들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지. 정미사를 붙이거나 보조용어를 붙여가지고 사동과 피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모르겠는 거. 그러면 요거 필기 다 하고 하나 못하면 통과 못해요? 아니. 내가 이거 필기 다 하면은 하나 못하면 통과 못하면 이거 적어. 세훈이 언제더라? 언제요? 아버지가 좀 봤어. 이거에다가 원래 미술에만 전념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 거 맞다. 고3들 방학 때 장쌤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같은데 장쌤이랑 얘기해봐. 그리고 한백고 그 3학년 반은 어떻게 할까? 얘네 고3 때 그냥 진행해? 아니면 따로 보강 일정 잡아? 응? 네, 다음 주. 이번 말고 다음 주 설 연휴잖아. 그때 아니에요? 해야지. 고3 때. 한다. 이해 없지? 고3인데 널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4시, 7시 그대로 진행할게. 그때는 문법반은 없어. 대신에 다음 주는. 금요일은 없고 토요일이요. 응? 금요일 없고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봐봐. 다음 주에 설날이에요? 다음 주가 설이지 연휴. 그 죄송해요. 그런 거 진짜. 봐봐. 목금 토, 일, 월까지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연휴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주나요? 이거 서른데 줘야지. 자, 그래가지고 봐봐. 요때 이제 설 연휴 때 요 문법반은 안 한다. 일단 문법반은 안 할게. 그 다음에 일요일날
문학반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문학 내신반은 고3 이거 그대로 진행하고 4시에서 7시. 아 일요일이 된다. 토요일. 일요일날 장센반도 한대요? 그대로 할 거야 아마. 아, 아마 물어볼 거야 이번 주에 니네한테.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래서 이때 나와, 알았지? 못 나오면 영상으로 보낸다. 중앙고는 둘 중에 하나지? 중앙고 2학년은 언제야? 우리 월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거나 아니면은 화요일날 낮 시간 1시에서 4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으면 돼. 다음 주 월요일 아니죠? 다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가 설 연휴 시작이니까. 이번 주까지 정상으로 하고. 진짜 먹게 되다 뭐였어? 아, 먹게 되다 놀아지다. 뭐였지? 아어지다 이렇게. 네, 이거 한 번만 읽고. 근데 통사적 사동이 뭐예요? 응? 통사적 사동이 뭐예요? 통사적 사동에 보조용만 붙이는 거야. 통사라는 게 문장이라는 거지. 또 이거는 단어 형성에서 만들어주는 파생적인 거잖아. 정비사를 붙이는 거. 통사라는 건 뭐야? 문장 보조상의 사동. 그래서 통사적 사동, 보조용언으로 사동 만드는 거, 보조용언으로 피동 만드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개하다, 개시키다 같은 뭐를 붙여? 보조용언을 붙이는 거고. 얘네들은 전미사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법들인 거지. 진짜 죄송한데 필기는 어떤 정확한 의미상 사동? 이거는 문법적인 사동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전적 의미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홀리다에 홀다라는 게 있어? 이일이 굳이 붙인 게 아니지. 그냥 홀리다 자체가 어때? 홀리게 하거나 홀리게 되다? 예를 들어 봐봐. 그 시 이름 중에 홀린 사람이라고 있지. 홀린 사람은 홀리게 한 거야, 홀리게 된 거야. 둘 다 되지. 그러니까 홀린 사람, 뭔가에 홀렸어,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홀렸어, 홀린 사람. 그럼 시킨 것도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홀리다에는 사동과 피동.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그런 거야? 아니지, 그냥 그 단어 의미 자체가 그런 거잖아. 또 피사에 대다, 살해 당하다의 의미지. 근데 이 단어 안에 피자가 들어가면 뭐야? 보통 한자어에. 왜냐하면 피동인 거야. 한자어에 사자가 들어가면 보통 어때? 그건 사동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단어적 의미 자체가 그냥 피동이면서 사동이라는 거야, 잠깐. 문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네. 몸매 토요일반도 있어요? 7시에서 10시. 목요일이 제일 인원이 없고, 그 다음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이 제일 몇 많아. 명 있어요? 몇 명이더라? 한 6, 7명 되는 것 같은데. 목요일은 한두 명 있어. 아, 진짜요? 하겠니? 자, 그래서 이게 이거를 합해볼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동을 2번 쓰거나 피동을 2번 쓰거나 사동 피동을 쓰거나 피동 사동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1, 5, 2 플러스 3 하면 어떻게 돼? 사동을 2번 쓴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2중 사동이지. 사동이 2번 쓰이는 거야. 3중 사동도 되긴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먹이다는 사동이지. 근데 먹이게 하다. 혹은 뭐 합격시키게 하다. 먹이게 시키다. 이런 것들은 사동이 2번 쓰인 거지. 가능한 표현이야? 가능해.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킬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동사동은.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 얘는 먹이게 한 거지. 사동을 다시 사동한 거지. 이렇게. 이중사동 가능해. 시키고 또 시킬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동. 또 이런 경우 보자. 사동에다 피동을 더하는 경우. 1, 5월 2에다가 플러스 6을 해봐. 그럼 어때? 사동에다가 피동을 더한 거지. 예를 들면은 이게 되다. 또 지다. 자,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돼? 먹이게 되는 경우는 여기지. 그리고 먹이어지는 거는 여기지. 똑같은 사동 피동이지만 뉘앙스 차이가 생겨.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사동하면서 피동하는 거지만 먹이게 되다, 먹이어지다는 의미가 좀 달라지지. 또 피동에다가 사동을 더할 수도 있지. 4, 5월 5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는 경우. 피동, 사동.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먹히게 하다, 합격되게 하다. 먹히게 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예를 들면은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는 우리에다가 토끼를 집어넣으면 토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먹히게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이것도 가능하지. 자, 근데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게 있지. 뭐가 안 돼? 4, 5월 5 플러스 6. 피동은 여러 번 쓰면 안 되지. 피동은 2번 이상 쓸 수 없어. 왜? 다른 거 또 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거 있지. 먹히어지다. 먹히게 되다. 이런 거 안 돼. 2번 당하는 거니까.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잊혀지다. 이것도 안 되는 표현이 잊혀지다. 또 잊혀지게 되다. 이건 3종 피동이지.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지. 다 안 되는 표현. 자, 우리가 사동과 피동의 종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걸 2배 이상 중복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피동을 2번 이상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 자, 보자 이제 모티프. 자, 모티프 표현은 우리말에도 이제 3가지가 있지. 주체 모티프, 주체 모티프, 상대 모티프. 여기가 플러스 해가지고 단점 높임하고 앞존법이라는 것도 있지. 단점 높임, 앞존법. 자, 일단은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끝에 쓰는 거죠? 왼쪽도.
자, 일단은 우리가 주체 높임부터 보면은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지. 자, 주어는 여기에서 이제 문장 바깥 보면은 철수가 주었고, 어머니가 주었고, 내가 주었어. 자, 주어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 일단은 철수에다가 깨서라는 조사를 붙일 수 있지. 그리고 주다 뒤에 주시었다 같은 선어마음을 붙일 수 있지. 혹은 어휘적으로 이제 어때? 그 특수어휘에 의한 거. 예를 들면은 철수 님 같은 접사를 붙이는 것도 이제 특수어휘의 일종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머님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거를 님으로 바꾸는 것도 특수어휘의 일종이라기도 하지. 그리고 어머니 가 대신에 에서라는 조사 붙이는 방법도 있고, 밥을 먹는다 대신에 아예 어때? 잡수다, 잡수신다, 드신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지. 근데 보통은 주체 높임은 1인칭에서 사용해? 그 일은 나님이 하시겠다 이러진 않잖아. 나님께서 하시겠다. 물론 옛날에 왕조국가 시절에는 뭐가 있어서 자기를 높이는 1인칭 표현이 있었잖아. 왕이 자기를 높일 때 진이, 뭐 도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은 조사, 깨서를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서서말하기, 시의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어휘. 예를 들면 뭐뭐님이라는 접사를 붙이거나 뭐 잡수다나 들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체 높임. 다음,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뭐를 높여?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지. 목적어는 여기서 뭐 있어? 여기 있지? 책. 근데 책을 높일 수 없으면 뭘 높여? 부사어를 높이겠지. 그러면 에게 대신에 깨라는 조사를 높여가지고 붙이는 방법도 있고, 님이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특수어휘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리다, 그렸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또 이 경우에는 아기가 목적어지. 아기님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 접사, 특수어휘처럼. 밥 대신에 어때? 진지라고 해서 특수어휘를 쓰기도 하지. 이건 사실은 주체 높임에서도 쓸 수 있어. 진지는 주체 높임에서 쓸 수 있지. 그리고 데리고 대신에 뭐를 써? 모시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특수어휘지. 여기서는 이게 목적어인데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어떻게 높여? 조사, 깨를 쓰거나 혹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모시다, 뭐 들이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거지. 청자는 여기를 높이는 거지. 청자를 높이는 건데, 청자를 높이는 방법은 어때? 일단은 어마어미, 다 대신에 뭐를 써? 뭐 씁니다. 어마어미를 쓰거나, 그다음에 주었어요 해서 어마어미 플러스 보조사를 쓰거나,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지. 먹습니다,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뭐를 쓸 수도 있어? 저나 제 같은 대명사를 써가지고 높이기도 하지. 즉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대명사, 저나 제,
그리고 어마어마니 씁니다라든가 혹은 보조사 요를 써. 요게 이제 높임 표현 세 가지지.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이거 말고도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 간접 높임은 높이려는 대상과 관련된 것들을 높이는 거지. 근데 주로 이 높이는 방법은 대체로 줄체 높임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의 아드님이라던가 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교장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뭘 높여줘? 말씀을 높여주는 거지. 요거 때문에 얘를 간접 높임 해주는 건데, 이 간접 높임 할 때 있으시를 통해 가지고 높이지. 근데 뭐는 안 써도 계시겠습니다 같이 특수어휘를 써가지고 높이지는 않아. 여기까지는 안 가, 보통. 선생님의 아드님도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아들을 간접 높임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거는 뭐야? 낮춤이야. 근데 상대를 얘기할 때 말씀을 쓰면은 당신 말씀 이러면은 높임이야. 자기가 쓰면은 자기한테 쓰면은 말씀이 낮춤인데 남한테 쓰면은 말씀이 뭐야? 높임 표현이 되는 거야. 또 당신이라는 단어도 특이한 경우지. 당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 어떻게 돼? 당신이 해요. 이러면 2인칭 대명사지. 근데 아버지 당신께서는 이러면은 3인칭 그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지. 3인칭 말을 다시 가는 제기대명사죠. 우리 높임 표현할 때 그래서 말씀이란 단어나 당신이란 단어는 좀 유의해서 알아둬야 된다. 함정 문제를 할 때 보게 되는 문제야.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도 쓰고 3인칭 제기대명사로도 쓴다. 말씀은 1인칭으로 쓰면 낮춤이고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면 높임이다. 저건 간접 높임이랑 상관은 없는데 어휘적 높임의 상태가 그런 거야. 얘네들은 어휘적 높임이야. 자, 그다음에 압존법이라는 건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지. 상대 높임은 사실 높임 말고도 뭐가 있어? 낮춤이 있는데 압존법은 이제 이 낮춤을 사용하는 거지. 높이거나 낮춤.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는 원래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거 돼? 안 되지. 보통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이제 봤을 때 할아버지가 더 높지. 그러면은 청자인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는 낮기 때문에 깨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왔습니다가 되는 거지. 또 이 경우에도 어때? 손자가 청자지. 아버지가 더 높잖아. 아버지 왔니? 라고 물어보지 않지. 그럼 어떻게 돼? 오셨니? 라고 물어보지. 물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이게 일반적인 이제 높임 방법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문법 높임인데, 하는 김에 이제 고정문법 높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고정문법 높임까지 같이 준비해보고. 자, 여기가 이제 현대문법 같으면은,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도 높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중세국어에서는 보통은 높임을 거의 다 뭐로 사용했냐면은 선어만 어미를 통해 사용했다라고 봐. 그래서 줄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선어만 어미 시, 의시랑 비슷한 형태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를 사용했느냐? 시와 샤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지. 시는 어떨 써? 시는 자음어미야. 샤는 보통 모음어미야. 이렇게 사용했다고 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뭐를 사용해? 오늘날은 이 어마어미 형태로 바뀌었지만 여기로 가는 거지. 형체는 여기에 남아있어. 습즉, 혹은 삽잡, 압을 사용하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어쨌거나 예를 들면은 받다에다가 받잡다 이렇게 쓰지. 받, 샤 양성공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했는데 이 이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지. 첫째는 이제 과거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기본 현재 우리말은 원래 시제 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보통은 기본형은 니다 형태가 되고 나이다가 되고 리다가 되고 여기다가 의문형 들어가면은 의문은 리 의문은 나이 그리고 의문은 리시 되지. 예를 들면은 갓, 리이다 갓, 리이가 갓, 나이다 갓, 나이다 갓, 리이다 갓, 리이가 이렇게 되죠. 저게 이제 상대 높임 종류이고 부정선언 같은 데 보면 뭐뭐 함이다, 뭐뭐 하나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그게 이제 상대 높임인 거야. 오늘날에서 뭐뭐 합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주로 중세국어 때는 선언어미를 통해 가지고 높임이 많이 나타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중세국어랑 현대국어 같이 묶어가지고 수능 문제 내는 경우도 꽤 있지.
그래서 높임 표현이 만약에 동태들과 나다고 현재 부분 목적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같이 알아보면 좋다. 됐니? 여기 표로 그릴게 그냥 통째로. 그 가운데 칸만 쓰신다는 거죠? 통으로 표로 다 그릴게. 시제는 보통은 서술화 자리랑 반영화 자리 두 군데에서 나타나지. 일단은 시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제에서 이제 과거, 과거를 현재, 현재 진행, 미래 그리고 관용어절의 과거, 과거를 현재, 현재 진행, 미래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일단 과거는 동사는 뭐 했어? 뭐를 써? 과거 알면은 왔어,
뭐뭐고 있다. 뭐뭐는 중이다. 그리고 미래는 될. 혹은 뭐뭐를 이을 것이다. 사실 이런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진행이나 이런 보조형을 붙이는 형태들은 되게 억지로 만든 형태 같은 느낌이 들지.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영어 문법 개념에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형태에 가까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우리말의 시제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밝히지. 그리고 과거는 강경화 정의는 과거와 능은 어떤 현재는 현재 진행은 뭐뭐고 있는 뭐뭐는 중인 미래는 리을 자, 그래서 동사의 형태들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먹었다, 먹더라, 먹었다, 먹더라, 볶았다, 볶더라, 묶었다, 묶더라. 그래서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에서 아시나 어을 쓰는데 하만 이 형태지. 어떻게 돼? 하였다, 하더라지. 하는 그래서 여비 규칙을 쓰지. 엿이 들어가. 이 같은 경우에는 엇 대신에 그래서 여기에 이 형태의 여비 규칙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잡다, 축약대주는 자더라, 줬다, 주더라. 나머지도 막았었다, 막았더라, 먹었었다, 먹었더라, 볶았었다, 볶았더라, 묶었었다, 묶었더라.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과거 완성인 거지. 하였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걸 했었다. 하였더라. 했더라지. 그 다음에 잤었다, 잤더라, 졌었다, 졌더라. 그래서 양성, 음성 이렇게 쭉 나가죠. 자, 이렇게 굳이 예문을 정한 거는 양성, 음성 받침 있는 애들, 그리고 오우 양성, 음성 받침 있는 애들, 하는 특별한 경우고 받침 없는 양성, 음성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얘기를 든 건데 각각의 형태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맞는다, 먹는다, 볶는다, 묶는다. 받침이 있는 애들은 능이 들어가지. 받침이 없는 애들은 한다, 잔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자, 그리고 여기는 먹고 있다, 혹은 먹는 중이다. 먹고 있다, 먹는 중이다. 볶고 있다, 볶는 중이다. 먹고 있다,
묶는 중이다.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이런 식인 거지. 쌤, 우리 하였다 몇첫 번째 과거적으로 이 형태가 진짜고요. 이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냐면은 원래 기본형 과거를 물어서 어을 쓰는데 얘는 이 형태가 다른데 뜻은 같은 엿을 쓴다는 거야. 제발. 요런 형태들이 간혹 있어. 기복규칙이에요. 응? 좀 여불규칙, 여. 그러니까 하는 보통은 하 뒤에 여나 하였다가 붙기 때문에 여불규칙이라고 그래. 우리 불규칙 형태 중에 여불규칙, 러불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들어봤어? 용언의 활용 형태 중에 여불규칙, 러불규칙 뭐 이런 것들. 자, 봐봐. 우리가 보통은 어간을 활용을 할 때 규칙 활용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받침, 탈락, 음대동 배울 때 휘탈락 계열들이야. 히읗탈락, 느탈락, 리을탈락은 다 규칙 활용이야.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하거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의가 탈락하거나 리을이 탈락하면은 규칙 활용이고 그 외의 형태들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들이라고 봐.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면은.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불규칙되는 경우는 딱 하나야. 이거는 히읗 불규칙. 주로 이거는 색상과 관련된 히읗 받침에서 나와. 파랗다, 하얗다 같은 거. 이것들 어때? 보통은 일반적인 어미 붙으면 달라지지. 하래서, 하예서. 아서부터도 이상하게 바뀌기라 지금. 또 하랬다, 하였다.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바뀌. 이런 것들이 이제 히읗 불규칙 형태. 그 다음에 또 어미 불규칙이 있거든. 어미 계열들이 불규칙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표적인 거가 여불규칙, 그리고 러불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여불규칙은 대표적인 게 이제 하다지. 하다에다가 하여, 하였다 이렇게 붙는 게 뭐고. 자, 이르다 같은 경우에 이르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 이르러가 되지. 어가 아니라 이르어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러불규칙. 그 다음에 이제 어간불규칙은 보통은 흙탈락 제외한 탈락들, 저 제외한 나머지 탈락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간불규칙이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르불규칙이라던가. 르불규칙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빠르다에 붙으면 어때? 빨라되지. 그럼 어때? 르가 뭘로 바뀌는 거야? 리을로 바뀌는 르불규칙. 뭐 이런 형태들이라던가. 또 뭐 있니? 얘가 정도로 해야 된다 생각이 안 나네. 뭔가 이거 말고서 탈락하는 애들이 또 있어, 어간에. 그게 다 뭐야? 어간불규칙 계열들이야. 예를 들면은 뭐지? 히읗, 리을 말고 탈락하는 거 뭐 있니? 어간에서 뭐지? 진명아, 불규칙 종류 뭐 있냐? 어간불규칙. 어간 불규칙. 르불규칙 말고 또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요새 안 하니까. 여불규칙 있고, 어미불규칙이잖아. 러불규칙 있고, 르불규칙 있고. 또 뭐지? 뭔가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어미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외에 자기만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히읗 탈락하거나 으 탈락하거나 리을 탈락하는 거는 너무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규칙이라고 봐. 나머지는 불규칙이야. 그 중에서 이제 어간이 명하는 불규칙은 뭐 몇 가지 있고 요 불규칙까지. 어간 어미라는 건 히읗 불규칙 하나, 어미 불규칙 하는 건 여 불규칙, 여 불규칙 하나씩 이렇게 이해돼? 비읍. 나 비읍 불규칙. 자,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아름답 하면 어떻게 돼? 아름다워가 되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또 뭐지? 또 있는데 뭐냐? 시옷 불규칙. 그따 여기다가 다 대신에 붙이면 어떻게 돼? 시옷 탈락하기. 시옷 불규칙. 얘네는 흙 탈락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탈락은 불규칙이야.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불규칙, 그 불규칙, 시옷 불규칙. 하나 뭐냐? 뭐 하나 더 있어. 아니 지금 이런 식이야. 어? 지긋 불규칙. 지금 불규칙? 지금 불규칙은 뭐지? 맞다 이런 건가? 아닌데? 지금 불규칙 뭐 예문이 뭐였더라? 응? 듣다에다가 붙어가지고 들어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리을로 바뀌는. 너는 그냥 다 불규칙인 거 같아. 그치? 다 불규칙인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름으로 붙어있는 불규칙 종류가 이거 네 가지가 끝이야.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뭐냐? 또 있어요? 아니, 아니 불규칙. 어? 우. 우불규칙. 그 뭔데요? 우 탈락하는 걸걸? 우야 유야. 아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뭐였지? 수다? 후다. 우 탈락. 이게 끝일걸? 5가지. 6가지가 5가지가 딱 이렇게 끝이야. 그죠? 어미는 이렇게 2개고 어간 어미는 히읗 불규칙뿐이 없어. 근데 어간 불규칙이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히읗 을 탈락하는 거는 불규칙이 아니야. 규칙이야. 그래서 저거는 음변동할 때도 외우지. 휘 탈락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휘 탈락, 그 탈락, 그 탈락은 규칙 활용이야.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수능에서 간혹 물어봤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더러워서 안 묻잖아.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이거 변하는 거 보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변하는 거 보고서 이게 규칙적으로 변하면 규칙이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 사실. 그래서 그냥 암기 요소가 되게 강해. 휘탈락은 규칙, 나머지 불규칙. 그 중에서 히읗 불규칙 계열들, 그러니까 히읗 받침 들어오면서 색상 들어가는 거는 어간 어미 불규칙, 어미 불규칙, 여 불규칙, 어 불규칙이고 나머지는 어간 불규칙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겟을 악을 봅시다. 목을 봅시다. 목을 봅시다. 목을 봅시다. 할 봅시다. 잘 봅시다. 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과정사 있는 성어미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은 막은
먹던, 먹은, 먹던, 볶은, 먹던, 그 다음에 볶은, 묵던, 한, 하던, 잔, 사던, 준, 주던 이렇게 가죠. 똑같이 막았던, 먹었던, 볶았던, 볶았던, 했던, 잤던, 줬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사는 막는을 쓰고 먹는, 보는, 현재형이 다 보는, 하는, 자는, 주는. 그 다음에 맡고 있는, 맡는 중인, 먹고 있는, 먹는 중인, 먹고 있는, 먹는 중인, 먹고 있는, 먹는 중인,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자고 있는, 자는 중인, 주고 있는, 주는 중인, 하고 막을, 먹을, 볶을, 물, 할, 잘, 줄 이렇게 끝나는 거죠. 각각의 동사의 시제를 활용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형용사는 약간 다르지 동사랑. 일단 기본적인 과거 형태는 똑같아. 앞서, 자, 봐봐. 이렇게 슬롯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이것도 뭐야? 이형태야, 사실은. 자, 근데 차이가 뭐냐? 얘네들은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은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그러고, 의문론적 이형태는 뭐야? 특정 의문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 받침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의문론적 이형태. 얘네들 사이는 뭐야? 형태론적 이형태. 특정 형태소에서 나타나는 이형태. 자, 우리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 이형태야. 근데 어떤 이형태야? 의문론적 이형태지. 왜 받침이 있고 없고 을들도 의문론적 이형태. 근데 완전히 다른 특정 형태소에 나타나면 뭐야? 형태론적 이형태야. 이해되지? 그래서 저 슬롯이 되어 있는 게 이 형태야. 같은 뜻인데 상황이 달라서 바뀌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현재형은 형용사는 현재형 따로 없지. 그냥 기본형이 현재형이지.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은 당연히 없지. 형용사는 현재 진행이 없고. 그 다음에 get, 을 이을 것이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형용사는 이게 니은 안 쓰고 던 쓰지. 니은은 어디다 써? 여기다 써. 는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없지. 그 다음에 을 이을 쓰지. 근데 이 형용사랑 제일 비슷한 게 서술격 조사지.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 형태랑 완전히 똑같아. 대신에 거기에 음성 형태만 있어. 그래서 엇과 더, 맞서, 아니, 어떠 이건 기본형이고
서술적 조사 현재 진행은 없지. 그 다음에 get과 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니은 없고 리을 이렇게 되면 끝나지. 서술적 조사를 먼저 해볼까? 뭐뭐이었다, 뭐뭐이더라, 뭐뭐이었었다, 뭐뭐이었더라, 뭐뭐이다, 현재 진행 없고, 뭐뭐이겠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던, 뭐뭐이었던, 뭐뭐인, 현재 진행 없고 뭐뭐인.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제가 다 나온 거지. 얘는 있었다, 있더라, 없었다, 없더라, 작았다, 작더라, 적었다, 적더라, 컸다. 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의탈락했지? 규칙 활용이야. 의탈락은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의탈락의 규칙 활용. 크었다인데 컸다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있었었다, 있었더라, 없었었다, 없었더라, 작았었다, 작았더라, 적었었다, 적었더라. 지금 손가락 안 움직여요? 어떻게 써요? 컸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이거 쓰고 있을까? 점점점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알지? 준비하려고. 이것도 안 하니까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니네 앞에서 필기하는 이유는 그거지. 준비하려고. 니네도 써야 무기가 되겠지. 나도 손가락 아파. 인프로젝트로 쓰고 교재로 주면 더 편해. 근데 맨날 쓰고 있잖아. 안 쓰면 나도 잊어버려. 한 3개월 안 하면 나도 잊어버려. 이게 오래가지고 일주일 안 해도 그만 까먹어. 이것만 10년 전 했잖아. 그래서 나도 한 3개월이면 하면 기억 안 나면은 내가 강의해 놓은 거 봐. 영상으로. 뭐였더라? 이러고 그거. 이번에 창립하는 거 나왔더라. 수업식 강의. 저 아는 거밖에 없고 그거 알아요. 첫 번째 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 배운 것들 몇 개 나왔더라고. 의외로 저런 게 안 나와서 가사문학 기본 작품들이 좀 안 나왔어. 결과는 시조가 나왔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지. 아 그래요? 선생님 봤을 때 이거 치는 거 어려워요? 이번도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킬러문화가 없앤다고 해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킬러문화. 요번에 킬러문화가 없으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난번보다는 좀 쉽게 내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거잖아. 킬러문화가 없음 대신에 나머지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올린다. 그래서 고전문법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 교과서를 들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고전 시간은 사실 기본 가사 문학은 없는데 좀 되게 기본 작품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교재 만들면서 공부가 좀 편하겠다 싶었어. 기본 작품들의 세트가 되게 많아.
옛날에는 새로운 낯선 작품이 그래도 3-40% 들어왔다면 지금은 20% 미만이야. 응?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일꾼이 많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다 좋겠죠. 다 좋지.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뭐냐면 대치동이나 이쪽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그걸 끝내놨거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게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미리 그 전거 다 해놓고서는 수행평가만 중장치 하는 거지. 저 밑에 빨간색 탈락 써있는 건 눌렀어 거예요. 이거? 아니 저맨 위에. 이거? 이형태. 그거 말고 오른쪽 저 밑에. 제가 지금 의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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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거 눌렀어요. 크다에다가 얻다가 붙어가지고 누가 탈락했지. 그리고 됐어요. 됐어? 네, 알려주세요. 근데 이번에 너무 기본만 나오면 수능 완성 때 어려운 작품이 섞여. 작년에도 보면은 만분가가 수능 완성 때 들어왔거든. 그럼 완성이랑 특강이 같은 거예요? 둘이가? 수능 특강은 기본 작품들 세트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수능 특강 자체가 기본적 교재이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하나씩 다 때려 넣어야 돼. 그래서 막 향가, 고대가요 같은 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넣어. 그래서 창기파랑가도 그래서 들어가요.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이런 것들이 향가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한 1년 걸러서 한 번씩 들어온다고 보는데 걔네들. 근데 수능 완성은 그런 시간 제약이 없거든. 시대 순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가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 작품 세트는 어렵게 나와. 수능 완성. 그래야 문제를 내지. 너무 쉽게만 나오면 수능이 무슨 저기 아는 작품 누가 많이 하나 뭐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 좀 쉽게 좀 해주지. 근데 너한테 주면 남한테도 쉽지.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어중간한 거만. 어차피 어려운 게 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틀려오면 등급 못 받죠. 어떡해요. 그냥 다 틀리면은 원래 쌤 가르쳤던 애들 중에 진짜 수능 한 20-30점 나온 적 있어요. 수능. 모든 거 말이야. 수능은 20-30점. 옛날에 내가 우리 아빠 친구 아들 가르칠 때 9등급이네 한번 살펴봤어. 어떻게 찍었대요? 졸렸대요? 9등급 했는데 재수해가지고 8등급 되고 재수해서 7등급 됐는데 그럼 몇 수였어요? 삼수하고 그냥 저기 협성대 무슨 트럼펫 이쪽 갔어. 트럼펫? 트럼펫이 아니라 뭐였냐? 색소폰. 진짜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냥 교회 쪽 그걸로 해서. 일찍 하지. 응? 일찍 하지. 차라리 악기를. 악기 일찍 했어. 근데 걔가 그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공부를 안 하니까 악기를 갖다 놓은 건데 그것도 이제 그 목회자 자녀, 특별 자녀 이런 걸로 들어갔어. 근데 공부해서 두개 눌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ADHD 같은 게 있어. 근데 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나? 문제를 10문제를 주면은 10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다. 근데 그게 20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한 반 정도가 더 틀리고 30문제가 되면 그게 집중력이 안 나와. 그게 문제야. 자, 있는 없는은 좀 특이하다. 보면은 은, 니은이 들어가는데 얘는 동사처럼 은이 들어가. 얘네들 같은